오늘은 도둑맞은 집중력의 책을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저자는 요한 하리이고 어크로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네요. 읽는 부분은 중간쯤 부분이고 첨단 기기로부터 첨단 SNS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마케팅으로 사람들의 그 집중력을 뺏어가서 이득을 벌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중력이 현저히 낮아졌다. 그런 내용이 조금 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냐, 우리부터 각성해야 되지 않냐, 이런 내용도 있고. 어쨌든 어릴 때부터 동영상을 접하면서 산 우리들의 집중력 저하의 해결 방침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읽어봤습니다. 지금 읽는 부분은 중간 정도 부분이에요. 읽겠습니다. 제 딸과 함께 썼습니다. 이스라엘계 미국인 기술 설계자인 니르 이알이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어느 날을 회상하며 말했다. 우리에겐 아름다운 오후 계획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아빠와 딸이 함께 읽을 책을 보고 있었고 이알의 딸이 남긴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쓰여 있었어요. 아무 초능력이나 가질 수 있다면 어떤 것을 고르고 싶냐고. 딸아이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니르에게 문자가 왔다. 저는 딸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않고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니르가 고개를 드니 아이는 곁에 없었다. 어린 시절은 아이와 부모 사이의 작은 연결의 순간으로부터 이루어진다. 그 순간들을 놓치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다. 니르는 큰 충격과 함께 깨달았다. 아이는 그게 뭐든 간에 제 핸드폰에 있는 게 자기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읽었을 겁니다. 이번에 처음은 아니었다. 저는 깨달았어요. 방해 요소와의 관계를 진심으로 제거해 봐야겠는데.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기술과 니르의 관계는 결정적인 면에서 여러 분이나 나와의 관계와 달랐다. 크리스탄처럼 니르도 스탠퍼드의 설득적 기술 연구소에서 B.J. 포그의 수업을 들었고 실리콘 밸리에서 가장 힘있는 기업들과 협업하며 그들의 사용자가 걸려들 방법을 알아낼 일을 도왔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의 어린 딸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다. 딸아이는 그에게 아이패드 시간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온라인에 접속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니르는 이 상황을 극복할 전략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딸아이를 위해,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니르는 이 위기를 해결할 특별한 방법 하나를 제안하는데 여기서 그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이 방법은 트리스탄과 아자가 개발한 접근법과 크게 다르다. 니르의 접근법이 중요한 이유는 전반적인 기술 산업이 어느 정도 자신들의 책임이 집중력 문제에 대해 그와 똑같은 접근법을 제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자신이 해야 한다고 믿는 행동의 본보기가 있었다. 어렸을 때 니르는 심한 과체중이었다. 그가 이 말을 했을 때 나는 크게 놀랐는데 현재 그는 근육질에 가까운 탄탄한 몸을 가졌기 때문이다. 니르는 다이어트 캠프에 보내졌고 온갖 다이어트와 디톡스를 시도하며 설탕이나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을 전부 끊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그러던 그때 마침내 니르는 깨달았다. 맥도날드를 탓하고 싶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제가 먹고 있던 건 제 감정이었어요. 음식을 대응 기제로 삼고 있었던 거죠. 그는 이 사실을 깨닫자 진짜 문제와 맞붙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신의 불안과 불행을 맞서 싸웠고 서서히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분명 음식에는 역할이 있었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문제의 근원 원인은 아니었죠. 니르는 그때 자신의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웠다고 말했다.
제게는 평생 나를 통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고, 결국엔 제가 그걸 통제했어요. 니르는 앱과 전자기기에 점점 중독되는 과정을 극복하려면 모든 개개인이 각자 기술을 개발해 이러한 방해 요소에 굴복하는 자신의 내면을 저항해야 한다고 믿는다. 니르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애초에 왜 그것들을 강박적으로 사용하고 싶은지를 알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말했다. 트리스탄과 아자와 같은 사람들은 괄호 닫고 그는 말했다. 이 기업들이 얼마나 나쁜지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해줘. 그래서 뭘 시도해봤습니까? 안 그래요? 당신은 뭘 해봤죠? 보통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는 개인의 변화가 방어의 최전선이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성찰, 어느 정도의 자기 이해와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물론 환경이 바뀌었다는 사실도 인정한다. 사람들이 아이폰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들 잘못이라고 말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내 말은 이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기기들은 어디 가지 않을 겁니다. 이런저런 형태로 우리 앞날을 남을 거라고요. 우리 옆에 남을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겐 무슨 선택이 있을까? 적응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선택이죠. 방해 금지 버튼만 누르면 해결된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니르는 사회과학 문헌을 쭉 살펴서 개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변화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해답을 자신에 져서 초집중에 제시한다. 그가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준다고 믿는 특별한 수단이 하나 있다. 우리 모두에게 내적 트리거, 즉 나쁜 습관에 무릎 꿇게 하는 삶의 순간이 있다. 니르는 자신에게 그러한 순간, 글을 쓸 때임을 깨달았다. 글쓰기는 절대 수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렵죠. 노트북 앞에 앉아 글을 쓰려고 하면 그저 지루함이나 스트레스를 느끼곤 합니다. 글을 쓸 때 이 모든 나쁜 감정들이 끌어오릅니다. 그럴 때면 내면에서 트리거가 눌렸다. 이런 불편한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스스로 잠시 다른 할 일을 있다고 말하곤 했다. 가장 쉬운 건 이거예요. 진짜 빨리 이메일만 확인하자. 진짜 빨리 핸드폰 한 번만 열어보자. 떠올릴 수 있는 모든 핑계를 생각해냈다. 그는 강박적으로 뉴스를 확인하며 훌륭한 시민을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되뇌었다. 구글에서 글씨와 글쓰기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를 사실을 검색하다 보면 2시간 뒤에는 토끼굴의 밑바닥에 전혀 상관없는 것을 읽고 있었다. 내게 트리거는 불편한 감정의 상태입니다. 니르가 말했다. 핵심은 회피예요. 이 불편한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가 핵심이죠. 우리 모두가 자신의 내적 트리거를 탐구하고 고찰해 그것을 없앨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음을 들쑤시는 감정이나 지루함, 스트레스가 느껴질 때마다 내면에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했고 포스트잇 한 뭉치를 집어 알고 싶은 내용을 그 위에 적었다. 그리고 오로지 글을 충분히 오래 쓴 다음에만 구글에서 그 내용을 검색했다. 이 방법은 니르에게 효과가 있었다. 이로써 그는 알게 되었다. 우리는 습관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습관은 끊을 수 있어요. 언제나요. 우리는 습관을 바꿀 수 있어요. 그 방법은 내적 트리거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충동과 그 행동 사이에 일종의 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는 이와 비슷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했다. 그는 우리가 모두가 10분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 그 규칙이란 핸드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때 10분만 기다리는 것이다. 또한 그는 우리 타임박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매일 할 일과 자세한 계획을 짜서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앱이 온종일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집중력이 없애지 않도록
핸드폰에 알람 설정을 해줄 것을 권했고 핸드폰에서 앱을 최대한 지우되 남겨야 할 앱이 있다면 그 앱을 사용 시간을 미리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메일 구독을 취소하고 가능하다면 이메일을 업무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몇 번만 확인하고 나머지 시간을 무시하라고 조언한다. 니르는 이러한 제안들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싶었어요. 보세요. 그리 힘들지 않은 일들이에요. 별로 안 어려워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면 방해 요소를 꽤 쉽게 다룰 수 있죠. 그런데 그는 왜 더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의 3분의 2가 알람 설정을 바꾸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것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는 기술 기업들을 비난하는 대신 개인으로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논의는 시작은 이것이어야 해요. 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시도를 다 해봤습니까? 그것부터 해볼 수 있을까요? 알람 설정을 바꿔요. 봐요. 정말 간단하잖아요. 5분마다 울리는 그 망할 페이스북 알람을 끄라고요. 하루 일정을 계획해 보는 건 어때요?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루 일정을 계획하나요? 실제로 나는 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지? 라고 물으면 대신 뉴스나 트위터하는 말이나 바깥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의 시간을 빼앗아 가도록 그냥 놔두고 있잖아요. 니르의 설명을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의 설명이 정확히 나를 프로빈스타운으로 보낸 논리임을 깨달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도 이렇게 생각했다. 니르처럼 나도 문제는 나라고 나 자신을 바꿔야 한다고 믿었다. 이런 생각은 분명 어느 정도 맞다. 나는 니르가 추천한 구체적 해결책을 전부 유용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저서를 읽은 뒤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았고 그중 많은 것이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었고 한동안 나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확실히 니르의 접근법은 기술 기업의 집중력 문제에서 우리가 택하기를 바라는 접근법과 비슷하다. 기업들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다른 방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 문제를 자신들이 아닌 여러분과 내가 자제력을 더 발휘해서 해결해야 하는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도록 우리는 슬며시 떠밀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기업들은 우리의 인지력을 키워준다고 주장하는 도구들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모든 신형 아이폰에는 그날이나 그 주의 스크린 타임을 알려주는 기능과 메시지의 알림을 막아주는 방해 금지 기능이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이런저런 비슷한 기능을 내놓았다. 심지어 마크 저커버그는 트리스탄의 슬로건을 이용해 페이스북에서 보내는 시간이 잘 쓴 시간이 될 거라고 약속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가 공언한 기능은 전부 자신의 동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성찰하는 니르 스타일과 비슷하다. 내가 이 장에서 니르에 대해 다루는 이유는 그가 특이한 인물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당장 해야 하는 행동을 관한 실리콘밸리의 지배적 관점을 가장 솔직하게 내세우는 인물이라서다. 니르는 우리가 전자기기 사용을 멈출 수 있도록 기술 기업들이 많은 조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자신이 들렸던 한 중역회의실로 사례를 제시했다. 그곳에서 한 상사가 회의 중에 핸드폰을 꺼냈고 결국 나머지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게 핸드폰을 꺼내 사용했다. 그가 왜 기술 기업의 책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기업 측에서는 방해금지라는 아름답고 단순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어요. 기업들은 우리에게 버튼을 줬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그 버튼을 누르는 것뿐이에요. 애플이 무슨 책임을 더 지기를 바라는 겁니까? 동료들하고 회의를 할 거면 1시간 동안 제발 방해금지 버튼을 누르라고.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내가 이 접근법을 불편했던 이유는 니르가 방해요소 통제법에 관한 책을 쓰기 몇 년 전에 출간한 또 다른 책을 읽고 나서 알게 되었다. 기술 설계자와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쓴 이 책의 제목은 훅! 일상을 사로잡는 제품의 비밀이었다. 그는 이 책을 인간 행동의 레시피가 담긴 요리책이라고 설명했다. 평범한 인터넷 사용자로서 이 책을 읽는 것이 이상한 경험이다. 마치 오래된 배트맨 영화에서 악당을 붙잡는 뒤 자신이 저지른 죄를 하나씩 털어놓는 순간 같다는 니르는 말했다. 솔직히 인정하자. 우리는 모두 설득 산업에 종사한다. 혁신가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사람들이 하도록 설득하는 제품을 만든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사용자라고 정한다.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든 사용자가 우리가 만드는 제품에 중독되기를 바란다. 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며 그 과정을 정신조작이라고 칭한다. 그 과정을 정신조작이라고 칭한다. 그리고 이 목표가 인간 안의 갈망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 방법의 본보기로 B.F. 스키너를 언급한다. 이 접근법은 그가 쓴 블로그 게시물 중 하나의 제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용자를 낳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들을 미치게 만들어라. 설계자의 목표는 사용자에 계속 돌아오게 할 내적 트리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설계자가 자신이 겨냥하는 사람을 더욱 쉽게 떠올 수 있도록 그는 어떤 정보를 자기만 모르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줄리라는 이름 사용자를 상상해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이제 우리에게 이용할 것이 생겼다. 두려움은 강력한 내적 트리거이며 우리는 즐거움, 두려움, 가라앉힌 해결책을 설계할 수 있다. 일단 이러한 감정을 이용하는 데 성공하면 습관이 형성되고 사용자는 줄에서 기다리면서 시간을 죽이고 싶을 때처럼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 제품을 자동으로 하게 된다라고 니르는 만족스럽게 말했다. 설계자는 여러분과 내가 오랜 기간 이성적으로 남은 평생 그 행동을 반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니르는 이것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한다고 믿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했다. 습관은 수익 발생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는 여기에 윤리적인 선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어린이를 겨냥해서는 안 되며 설계자는 본인도 자신이 제공하는 것을 즐겨야 한다고 하고 자신이 만든 앱을 직접 사용해야 한다고 니르가 모든 규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일주일에 페이스북을 35시간 이상 사용하는 사람에게 팝업 창을 띄워 지금의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고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연결하는 것이 법적 의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을 읽는 동안 나는 마음이 괴로웠다. 앱 설계법을 다룬 니르의 요리책은 큰 성공을 거뒀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선임이사는 이 책을 축혀 올리며 전 직원에게 읽게 했고 현재 니르는 강연자로서 테크 컨퍼런스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많은 앱이 그의 기술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되었다. 니르는 실리콘밸리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도록 이끈 사람 중 한 명이었지만 나와 데자인 애덤 같은 사람이 실제로 기술을 미쳤을 때 기술 기업이 아닌 개인의 행동을 바꾸는 일을 무엇보다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나는 니르에게 그의 두셔서 우려스러울 만큼 부조화하는 듯 보인다고 말했다. 거기서 그는
우리가 완전히 중독되어 또 기술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고통스러워하게 만드는 무척이나 강력한 시스템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초집중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산만해진다고 느낄 때 개인적으로 가벼운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첫 번째 책에서는 우리는 낚는 데 사용하는 크고 강력한 힘을 설명하고 두 번째 책에서는 우리 공경이 꺼내줄 허술하고 가벼운 개인적인 해결책을 설명한다. 사실 저는 정확히 반대로 생각합니다. 니르가 대답했다. 제가 훅에서 말한 모든 것을 엄지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끌 수 있어요. 다 꺼지게 할 수 있다고요. 네, 본문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테크 기업의 강의를 다니는 초집중 저자의 훅 저자의 에피소드가 있는 부분이었어요. 도둑맞은 집중력. 어느 정도 SNS에 중독되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책입니다. 저도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라 그 핸드폰 감옥을 샀을 정도로 굉장히 중독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가끔 심심하면 보고 그런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정독을 하진 않았지만요. 추천합니다.